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튜플 자료 구조입니다. 튜플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이 리스트 구조하고 유사합니다. 튜플의 구조는 대가로가 아니라 가로로 만들고 요소를 직접 수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튜플의 구조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상수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게 될 이런 딕셔너리의 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튜플의 구조는 리스트 구조에 비해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행 속도가 빠르고 가볍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래 튜플 자료 구조 예제입니다. 튜플 01은 가로로 되어 있고 리스트와 동일하게 다양한 자료 형태가 다 들어갑니다. 이때 튜플 1의 첫 번째, 이거를 선으로 바꿔라 이런 의미죠. 튜플은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직접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튜플을 출력해 하면 리스트가 이렇게 쫙 출력이 될 겁니다. 아래와 같이. 그리고 i를 0으로 했을 때 0은 튜플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튜플의 I 번째를 이 베이스로 띄워서 출력해 라고 하면 순서대로 아이템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이때 튜플의 전체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0은 7보다 작으냐, 그 다음에 1은 7보다 작으냐, 1, 2, 3, 4, 5, 6, 총 7개이기 때문에 7은 7보다 작으냐 조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동일하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투플의 길이가 얼마가 출력되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있는 거 이거 에러가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 뜨는 게 보이실 겁니다. 라인 네 번째 여기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정 불가 그래서 주석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자료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사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딕셔너리는 사전에 단어와 내용을 매핑하는 구조입니다. 즉, 딕셔너리의 구조는 키와 값을 쌍으로 하나의 요소로 구성을 합니다. 이 구조는 객체나 데이터를 매핑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딕셔너리와 비슷한 형태의 구조가 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요. 제이슨 구조라고 합니다. 나중에 파일 입출력 단원에서 제이슨 구조를 딕셔너리로 쉽게 변환하는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할 겁니다. 파이썬에서의 딕셔너리의 키는 정수나 문자열을 키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앞에서 배운 우리 튜플 타입도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튜플도 수정 불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딕셔너리 자료 구조의 선언 및 사용 방법을 보면 이 딕셔너리의 자료 구조를 선언할 때에는 dic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초기화할 때 킥값과 밸류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변수의 이름을 dict로 사용을 하면 dict 함수의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dict로 식별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선언할 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키값의 value, 키값의 value, 키값의 value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딕셔너리에 해당됩니다. 그 딕셔너리에 get name을 가지고 와 하면 name에 해당되는 키값을 찾아서 그의 value 값이 홍길동이 500이고요. 폰에 해당되는 키값에 있는 값을 폰으로 가져오고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키값을 찾아서 딕셔너리의 어드레스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name, 포맷에 name에 있는 거, 홍길동, 전화번호, 어드레스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요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홍길동, 전화번호,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기값으로 값이 주어져 가지고 사용을 해 놓은 형태입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요소에 접근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딕셔너리 요소에 접근을 할 때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간단하게 인덱스 기호로도 접근 방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접근은 get 함수보다는 대괄호 접근 방식이 더 쉽고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print type, DIC의 타입이 뭐냐 하면 클래스 딕셔너리다 라는 게 뜨고요. 딕셔너리의 name에 해당되는 값을 홍길동, 폰에 해당되는 값을 폰번호,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것을 어드레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키 값이고 value 넣어준 값이 value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한번 출력을 해봐 라고 했더니 해당되는 키값의 value, 키값의 value, 키값의 value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int name에 해당되는 거 바로 인덱스로 키값으로 바로 사용했다는 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홍길동 전화번호,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딕셔너리 하나 만들었고요. 타입을 출력해봐 했더니 어, 클래스 딕셔너리 타입이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키 값의 밸류 값을 딱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딕셔너리를 한번 출력해봐. BICT 되어 있는데 바꿔주겠습니다. 했더니 딕셔너리 타입이 쫙 출력되는 게 보일 겁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혼용에 대한 이거제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딕셔너리의 구조는 객체와 유사하므로 딕셔너리를 객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각각 개별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이 두 가지 이상의 자료 구조를 혼용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풍부한 어,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예제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한 딕셔너리 구조를 리스트에 차곡차곡 담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 구조를 혼용하는 것이 자료 구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리스트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for i는 이 range 0에서 4 사이고 그리고 people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키 값에는 name, 사용자 이름을 입력받는 거죠. 입력받아서 바로 name에 집어넣고 폰 받아서 폰에 집어넣고 주소 받아서 주소에 받아 넣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people이라고 하는 금방 입력한 그 딕셔너리 타입을 그 리스트에 집어넣은 형태입니다. 근데 사용자로부터 총 0에서 4까지이기 때문에 어, 4명을 입력받는 거죠.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받고 또 포르 부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봅니다. people이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겠는데 어디에서? 리스트에서. 여기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4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출력을 하겠는데 성명에 해당되는 거, people의 name에 해당되는 거를 name에, people의 폰에 해당되는 거를 폰, 주소는 빠졌죠. 이름, 전화번호만 나타낸 거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출력해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주소, 또 성명, 전화번호, 또 이름, 박필동, 주소, 성명, 이렇게 입력을 하고 각 리스트에 대해서 문법값을 쫙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딕셔너리의 키하고 밸류 값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딕셔너리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한 예제인데요. 딕셔너리에는 keys라고 하는 함수와 values라고 하는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딕셔너리의 키 값들과 value 값들을 따로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값들은 엄밀히 기본 리스트 타입과 다른 딕셔너리의 keys라고 하는 타입과 딕셔너리의 values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출력을 딱 해보면 딕셔너리의 keys와 딕셔너리의 values 타입에 감싸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리스트 타입으로 바꾸려면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1에 name, phone, address가 있다고 할 때 딕셔너리 1에 keys라고 하면 키 값에 해당하는 값만 쫙 가지고 keys에 가져오고 values라고 하는 함수는 value 값에 해당되는 값만을 가져와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키 타입, 키의 타입을 보면 딕셔너리의 keys라고 하는 따로 타입인 거죠. 리스트 형태의 타입이지만 타입 자체가 딕셔너리의 keys다. value는 딕셔너리의 value이다. 그리고 키에 대한 값을 하면 키들을 다 출력해봐 했더니 키의 딕셔너리 키는 name, phone, address. values에 대한 딕셔너리의 value는 홍길동 010 123425678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이렇게 해서 키 값과 밸류 값을 따로 리스트 형태로 둘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1 타입을 하나 만들고요. 키즈와 밸류 값, 그럼 이거의 타입은 뭐냐? 타입이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키에 해당되는 값들을 리스트해. 그러면 수행해보면 키는 딕셔너리의 keys라고 하는 클래스, value는 딕셔너리의 values라고 하는 타입이고, 딕셔너리의 키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 딕셔너리의 value도 그 안에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지만 각각의 타입은 따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셋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 구조는 키 값이 없고 인덱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 자체가 키가 되기 때문에 요소 값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미 셋에 있는 이런 요소 값을 추가를 해도 같은 값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값이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사이즈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은 데이터를 초기화할 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셋 구조의 다양한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가 클리어라고 하는 메소드이고, 문자열이나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리스트로 바꾸는 내장 함수가 리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이 셋 구조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add 메소드 사용하고요. 제거할 때는 remove. 그 다음에 remove 메소드에 셋이 없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게 되면 없는 거를 제거하니까 키에라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discard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셋에 없는 요소를 제거를 해도 에러 없이 제거된다는 게 또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없이 진행할 때는 discard, 에러가 있을 때는 remove. 그러면 이거잼플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set은 딕셔너리와 동일하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사과, 오렌지, 딸기, 바나나, 오렌지. 오렌지가 중복돼서 나와 있네요. 프린트, 키, 타입을, S의 타입을 나타내봐 했더니 S의 타입은 바로 딕셔너리, 아니, 셋이야. 이렇게 딱 결과 나오고요. 그리고 그 S의 길이는 몇 개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이지만 오렌지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프린트 S, 그러면 셋, 투기화를 했지만 중복된 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4개만 출력이 됩니다. 바나나, 오렌지, 딸기, 사과, 오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set clear 하면 set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 제거 후에 길이를 한번 출력해봐. 길이는 0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모든 항목 제거 후에 그 S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빈셋 구조를 하나 만듭니다. S2를. 거기에 값이 중복되게 담기지 않도록 한번 add 해보겠습니다. add 100, 200 또 중복되죠. 또 100 중복됩니다. S2의 타입은 뭐냐? 셋이니까 집합이죠. 클래스 셋이다. 그리고 S2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봐. 그러면 100, 200 중복된 거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출력해보면 200배. 즉 순서가 없구나. 중복도 안 된다. 그 다음에 remove. 삭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remove와 discard라고 있는데 remove 있는 거 삭제하면 200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remove 1000 하면 없는 거 하니까 에러 뜨겠죠. 그래서 이건 주석 처리해 놨고요. discard 해도 에러가 안 뜹니다. 그 다음에 S2를 출력해봐. 그럼 100만 남아있겠죠? 100. 그 다음에 문자열의 요소를 셋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중복 제거하는 거
예제입니다. set으로 되어 있을 때 S3의 길이는 얼마냐? A, B, C, E, 1, 2, 3, F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S3에 대한 내용 A, B, C, E, 1, 2, 3, F A, B, C, E, 1, 2, 3, 1, 2, 3, F 순서 없이 출력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클래스는 셋이고 4개 중복된 거 없고 모두 삭제해버리면 삭제된 후에는 0이라는 거 그리고 리무브의 에러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뜬다. 하지만 디스카드는 에러 메시지가 안 뜨더라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주석 처리 나왔습니다. 리무브는 에러 메시지가 뜬다. 여기까지 5주차 수업은 끝내고요. 6주차에 포문의 구조와 사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